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과목인 진로 상담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525페이지입니다. 진로 성숙 검사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 검사. 진로 성숙 검사에 대한 검사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커리어 뮤추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또는 키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인벤토리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진로 성숙과 관련된 검사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성숙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개념에 대해서 제가 52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읽어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향상 학습에 보면 진로 성숙 도란에서 두 번째, 진로 성숙도라는 것이 대체 뭐냐 했을 때, 개인이 발달 단계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로와 관련된 어떤 말 그대로 성숙이니까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또는 인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진로 성숙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정평이 있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CDI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CM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DI는 도널드 슈퍼가 개발한 검사지로서 디벨로프라고 하는 진로 발달 검사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커리어 뮤추리티 인벤토리라고 해서, 이것은 성숙도, 진로 성숙도라고 하는 검사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련의 검사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이 잠기네요. 자, 5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진로 발달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지는 슈퍼가 개발한 검사지로서 그 진로 발달 검사 한 4번째 줄에 보게 되면, 검사의 대상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로 청소년 시기에 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이 검사지는 대학생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용과 그다음 대학생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위 검사 척도는 내용은 똑같은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 계획이라든가 직업 탐색 또는 의사결정,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그 다음 또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이렇게 해서 총 5개 차원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CDI가 개발 연도를 보면 훨씬 더 빨리 개발된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CMI를 많이 사용하고, 저 역시도 이 CMI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지로서 이제 CBI라 그래서 빌리프 인벤토리, 그래서 크롬볼트가 개발한 난 대표입니다만은 진로 신년 검사, 저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CMI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526페이지 밑에 보면 진로 성숙 검사라고 해서 크라이티스가 1913년도에 개발한 검사지이고요. 이 검사지는 조금 전에 청소년용과 대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 슈퍼의 CDI와 조금 다르게 527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CMI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말 그대로 우리 어떤 대상으로 보면 딱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는 일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검사지이고요. 조금 척도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태도 척도하고 능력 척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태도 척도는 일반적으로 상담 척도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 CMI의 하위 영역에 대한 척도 내용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28페이지 보게 되면 태도 척도 또는 이제 상담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개가 있고요. 그 밑에 능력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도 척도도 5개고 능력 척도도 5개입니다. 시험에는 상담 척도로 보여지는 위에 그 5개, 진로 결정성과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요렇게 5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위 영역이 뭐가 있으며 그 하위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뭐 타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선택 시에 이 내담자가 어떤 욕구와 또는 현실과의 어떤 개입을 인정을 하고 자각을 하고 타협할 여지가 있는지, 말 그대로 조정, 컴프로미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하위 영역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한 측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는 상담 척도, 태도 척도를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능력 척도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CMI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진로 성숙과 관련해서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VDMD, 나중에는 MVS라고 해서 내 직업 상황검사로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VDMD라고 해서 홀랜드가 개발한 검사지입니다. 나중에 MVS라고 해서 내 직업 상황검사라고 하는 걸로 개칭이 됩니다.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VDMD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렌이 개발한 ACD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CDM 차례차례 보게 되면 이거는 홀랜드, 이거는 하렌이 개발한 건데요. 일단 VDMD 같은 경우에는 진로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로 결정 검사라고 해서 오시퍼 등이 개발한 CDS라고 하는 것도 있다. 52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오시퍼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개발한 진로 결정 검사라고 해서 CDS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여기 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학자와 검사지의 약칭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529페이지 나오는 진로 결정 척도라고 해서 하렌이 개발한 ACDM입니다. 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생들 대상 하는 건데, 요 검사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가 있는데 529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진로 결정 유형과 진로 결정 수준의 하위 요인별 측정 내용이 있어서, 진로 결정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발달 이론에서 배웠던 합리적 유형이라든가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하위 요인을 정하는 반면에, 진로 결정 수준은 학교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직업 계획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전공과 같은 이런 부분을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로 결정 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 이 세 가지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미결정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나오죠. VDMD하고 그 다음에 CDS, 그 다음에 ACDM, 이렇게 진로 결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CDI와 CMI는 진로 성숙에 관련된 그런 주요 검사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흥미검사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흥미검사, 우리가 뭐 흥미검사든 성격검사든 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홀랜드인데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홀랜드는 인성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직업 선호도 검사도 했지만, 만들었지만,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자기 직업 상황 검사라든가 또는 SDS라고 하는 자기 방향 탐색 검사 532페이지 아랫단에 있습니다. 이런 검사지도 만들었고요. 또 533페이지 보시게 되면 VEIK라고 해서 직업 탐색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33페이지 가운데 보면 향상학습이 있는데요. VEIK 검사지는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해서 익스플로라고 뭐 탐색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업 탐색 검사인데 1980년도에 만들어진 검사인데, 이 검사지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검사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VEIK 검사지의 목표 설정을 4가지로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미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한다든가, 또는 직업과 진로에서 원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직업 목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도록 하게 하고, 지금 어디에 있고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알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직업 탐색의 4가지 목표 설정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 또 내담자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특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검사지가 VEIK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앞선에서 설명했던 VDMD와 관련된 내 직업 상황 검사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MVS라고 하는 직업 상황 검사는 3가지 영역에서 탐색을 합니다. 직업 정체성이라든가 직업 정보의 필요성, 또는 직업 목표상의 장애를 진단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탐색하는 그런 검사지죠.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그런 게 있겠죠. 뭐 홀랜드가 직업 흥미와 또는 직업 탐색과 관련해서 제작한 검사가 아닌 것은, 홀랜드가 만든 것은 아닌 것은, 홀랜드가 만든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SDS라든가 VEIK라든가 MVS라든가, 또는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해서 VPI, 직업 선호도 검사죠. 그러니까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라고 해서 VPI, 직업 선호도 검사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홀랜드가 제작한 검사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검사와 또 얘기해서 우리가 늘 빠뜨리지 않고 말을 해야 될 분이 있죠. 바로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검사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53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박스 안에 보면 스트롱 흥미검사지는 흥미검사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검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스트롱 흥미검사지의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구성에 대해서는 534페이지 아랫단에 있는데요. 이 스트롱 검사의 구성은 94년도 개정판에 보게 되면 8개의 척도와 총 3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 5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 척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5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스트롱 검사의 척도를 보게 되면 총 4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OT라든가 BIS, 그 다음 PSS, 그 다음에 오큐페이셔널 스케일이라고 해서 OS 척도,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T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오큐페이셔널 테마라고 해서 일반 직업 유형입니다. 이 GOT에서 우리가 말하는 홀랜드가 말하는 그 육각형 모양이 있죠. 스트롱이 이제 개발한 건데, 이 스트롱의 그 육각형 모형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검사지고요. 하위 척도고요. 그 다음에 BIS는 기본 흥미 척도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보았던 GOT의 6개 영역에 아주 상관이 높은 그러한 문항들을 또 다시 추가로 해서 25개의 척도로 탐색을 해 들어가는 그러한 척도를 BIS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롱의 흥미검사지는 다른 흥미검사지와 함께 직업 흥미검사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양식 척도라고 하는 건데요. PSS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관련된 광범위한 특성에 관해서 개인이 선호하고 또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측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SS는 조금 전 우리 위에서 봤던 GOT라든가 BIS의 결과를 가지고서 좀 더 보완하는 설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4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워크 스타일이라고 해서 업무 유형이라고 하는 거 있고, 러닝 엠플로이먼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스타일, 마지막으로 리스크 테이킹 어드벤처라고 해서 모험심 유형이라고 하는 까지 합쳐서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PSS를 탐색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PSS의 4가지 하위 차원까지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OS 직업 척도라고 하는 건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 이걸 설명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롱의 검사 척도는 3가지밖에 없다. GOT하고 BIS하고 PSS밖에 없다. OS는 설명 안 하는데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드의 흥미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검사지는 뭐 인벤토리 식으로 이렇게 문항을 싫다, 좋다와에 대한 이렇게 체크하는 반면에 이런 그 쿠드의 흥미검사는 하나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다음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에 흥미가 있는가. 자, 꽃을 한 송이 보여주고서 이 꽃을 보고서 어떤 쪽으로 이 꽃을 활용하고 싶은가, 또 그 꽃을 보면서 어떤 흥미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학생은 이 꽃이 장미인데 이 장미를 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여러 개 꽃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다양한 장미꽃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이건 또 연구나 탐구적인 어떤 그런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어떤 친구는 그 꽃을 보니까 이 꽃을 만든 그 농부의 어떤 그런 그 수고로움이 눈에 보인다. 좋은 가격에 잘 팔아서 농부가 어떤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꽃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또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사회성의 쪽이라는 S형 유형의 이러한 그 흥미 발견을 우리가 가능하겠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러한 꽃을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 주문을 받고 이렇게 또 택배를 해서 보내고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보통 우리 관습형에 가까운 그런 흥미 유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서 흥미 유형을 찾는 이런 쿠드 흥미 검사지도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직업과 관련된 흥미검사지는 어디서 활용하느냐면 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 선호도 검사 안에 있는 흥미검사지가 많이 활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흥미검사지에는 5개의 하위 척도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5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하위 척도 5개 나오죠. 활동, 유능성, 직업, 선호 분야, 일방 성향, 이 5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로 5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 흥미와 관련된 주요한 하위 척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청소년용 직업 흥미 검사는 5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말한 5가지 기본 유형 중에서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활동과 자신감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 13개 분야의 기초 흥미 분야를 두고 있어요. 뭐 기초 흥미 분야까지 여러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13개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에 3가지, 조금 전에 활동, 자신감, 그리고 직업에 대한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8페이지로 갑니다. 진로 사고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로 사고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진로 신념 검사 CBI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CBI와 CMI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저는 사용하는데 이 CBI가 많이 쓰입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크롬볼처 개발한 진로 신념 검사, 브리프라고 하는 단어를 신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CBI, 진로 신념 검사라고 해서 이 검사지는 25개의 하위 척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위 척도 25개가 가운데 보면 취업 상태부터 시작해서 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5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 5점 스쿼드 점수로 리커트 척도로 제가 말이 꼬였네요. 5개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요. 크롬볼처라는 분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만나본 적도 있고 한번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크롬볼츠랑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즈버스라는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 크롬볼츠라는 분이 여러분들 크롬볼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학습 이론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분이 한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계획된 우연. 그렇게 해서
프리니드 해펀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진로 상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된 우연에 따라서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획된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청소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계획된 우연, 프렌디드 해픈, 뭐 스탠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해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획된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 필요하며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낙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할 자신감, 그러니까 위험 감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호기심과 인내심과 융통성과 낙관성,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기에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획된 우연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크롬볼트라는 분이 얘기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검사지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CBI, 진로 신념 검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진로 상담의 마지막 시간으로 직업 정보라든가 기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